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일이 나오는 걸 불편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주판 잘 튀기시던 그 팀장님들 그분들 계산기 나오면서 엑셀 나오면서 그분들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겪는 커브가 있는데 그게 무기력을 겪게 돼요. 내가 하던 거를 못 하니까 내가 강점이 있었는데 내 강점이 통째로 없어지는 걸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엑셀 도사였는데 요즘 누가 엑셀 쓰나요? 다 공짜로 해주는데 근데 한때 그런 책 있었어요. 회계 천재가 된 홍대림. 맞아요. 시리즈. 정말 소중한 책이었고 그걸 잘하면 입사가 너무나 쉬웠거든요. 저 그 책 처음부터 30페이지까지 한 10번 봤습니다. 여전히 어려워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인사쟁이로서 일이 뭔가요? 일을 여러 가지 뭐 정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정의하는 거는 일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린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영역이 좀 다르죠. 저는 사람과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파이낸스 쪽 사람들은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마케팅은 홍보를 뭐 회사를 알리는 거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논리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영역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을 찾아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분석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맨 마지막까지 5 whys, 왜를 5번 정도 하면 진짜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를 예전에 안 하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걸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거였는데 이 앞단에 있는 이 두 개, 논리력과 분석력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제 인간이 기계보다 잘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근데 문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아직도 학벌 좋은 사람, 학점 좋은 사람, 토익 잘하는 사람 뽑는다는 거죠. 이게 저는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AI를 우리가 뭐 지브리 그리고 이런 거는 가르치지만 실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안녕하세요. 다슬재능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다슬재능연구소의 소장 다슬입니다. 이제 영상을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열정적으로 응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고요. 이제 언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업무를 좀 늦게까지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언제라도 답장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슬재능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이 생각이라는 콘텐츠는 사실 이제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 떠도는 그냥 흔하디 흔한 영상들이나 우리가 그 책을 읽으면서의 그런 그냥 우리가 그냥 훑고 지나갔던 그런 문장들이 우리에게는 결국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전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귀중한 영상이죠. 이제 제가 출처도 적어 드릴 건데 이제 강점 얘기가 조금 나와요. 이제 저는 사실 강점은 저는 쓸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 강점 뭐 재능 뭐 이런 것들은 같은 단어로 보기도 해요. 같은 단어로 보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게 쓸모라고 생각해요. 쓸모.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은 부품, 뭐 회사에서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는 부품이라고 조금 비유를 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큰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이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켜지고 뭐 CPU가 돌아가고 파워가 켜지고 이제 뭐 메모리가 켜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한 부속품이잖아요. 이 부속품들이 모여 있기에 어쨌든 우리가 컴퓨터를 쓰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걸 인식을 하고 이제 검은색으로 바꿔서 그림을 그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한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회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조금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야와 이제 어쨌든 그 직무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강점과 재능들을 살려서 우리가 지금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회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나의 강점과 재능을 열심히 뭐 페이퍼로 옮기든 영상으로 옮기든 포트폴리오로 옮겨서 어쨌든 이 안에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라는 큰 컴퓨터를 돌리기 위해 우리가 각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제 누군가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판의 사례처럼 이제 나의 강점은 주판이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주판 쓰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추억으로 이제 주판을 가끔씩 만지작 하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이제 놀이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주파 예전에,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만 키면 그냥 계산기가 기본 세팅값으로 깔아져 있는데, 이걸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수증 보시면서 이렇게 주판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제 제가 주판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주판을 그릴 줄 몰라가지고 이제 주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정작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어르신들이 뭐 한 세네 명 앉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하시는데, 이 옆에서 그냥 뭐 주판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제 주판을 왜 쓰시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제 자신은 뭐 계산기도 너무 좋은데 가끔씩 이제 주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 생활비 영수증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가계부 쓰는 거. 그 가계부 쓰는 거를 가끔씩 주판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쥐어진 세대고, 이 스마트폰으로 계산기를 다 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주판의 이 감성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성은.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주판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주판은 이제 조금 쓰시는 분이 좀 적어졌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산기라든지, 계산기로 다 이제 뭔가 이 숫자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강점을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이제 저는 분명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우리 사회생활 한다는 건 무슨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자영업이 될 수도 있고, 뭐 프리랜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쉬고 있는 분들도 있죠. 뭐 휴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저는 중간중간에 이 강점들이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점이 이제 쌓인다. 혹은 누적된다라고 저는 표현해요. 누적된다.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게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우리는 이게 그 뭐 취업을 준비한다던가 이러면은 어쨌든 그 어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이제 구인을 하는 거잖아요. 구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구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고 뭐 일을 하고 이제 업무를 보고 여기서 또 이제 노동소득 있죠. 노동소득. 그걸 얻고 이제 소비를 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살아요. 근데 진짜 저기 그 주판의 사례처럼 이제 뺏겼어요. 이제 사실 기술한테 뺏긴 거죠. 이제 좀 흔하게 얘기하면 기술한테 뺏긴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 계산기를 누군가가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개발한 사람이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개발했어요. 이 계산기를 개발했는데 이 계산기를 통해서 어쨌든 주판이라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줬어요.
그리고 시간도 줄여주고 효율성은 또 늘어났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한 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뭐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강점이 쌓였잖아요. 저는 이 강점이 이 기술, 이 주판을 하는 것, 그냥 요 하나만으로 저는 정의되지 않고, 저는 더 있다고 봐요. 플러스 알파.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개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하나만 하고도 지금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 덕분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서비스로 바꾸든지 뭐 프로젝트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B2C로 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로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이브 코딩을 해서 진짜 AI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어플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만들면서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점이 플러스 알파죠. 그럼 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당연히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는 어떤 강점을 갖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알 수 없죠. 왜냐면 이거를 알려면 진짜 많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이제 우리는 학교도 다니고 뭐 학원도 다닐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를 자기가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취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취향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과자를 좋아하는데 과자로 홈런볼을 좋아한다. 혹은 뭐 다이제를 좋아한다. 이런 취향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과거에 생각하던 나의 모습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야 이 플러스 알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지. 단순히 내가 뭐 사회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강점들이 있겠지, 내가 이런 직무를 했으니까 이런 강점이 있겠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 했던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서비스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강점 트레이너라는 S3 코드 3번이거든요. 코드 S3 강점 트레이너, 이제 참여자분들도 계세요. 이제 참여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하고 가셨어요. 예.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나 생각보다 이런 재능이 있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네?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네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분명 사회생활에서 분명 쌓였던 그런 그 강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강점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강점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를 좀 최대로 끌어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이제 AI, 그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이 이제 AI가 논리력과 분석력은 이제 사람보다 더 잘해요. AI가 더 잘하거든요. 우리는 창의력이 남아있는데, 뭐 창의력도 이제 뭐 AI한테 창의적으로 뭘 하라고 하면 창의적으로 생각해낸다. 근데 어쨌든 그 AI는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울타리가 굉장히 큰 울타리죠.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저는 그 이제 홍보하는 건 아니고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저는 그거를 엄청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제가 좀 분석한 내용이라든가 제가 연구한 자료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그 AI 오버뷰라는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누가 토론하는 식으로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제 채널에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걸 함으로써 얘네들이 둘이 막 얘기하면서 분석을 하거든요. 이 자료를.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강점 트레이너 파일을 막 분석을 하는데 이제 막 그런 것도 얘기를 해요. 이제 강점 트레이너가 왜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됐는지 같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AI가 다 잘해요. 분석이나 이런 거는. 근데 창의력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그래요.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거를 그냥, 이거 하면 이거 되겠다. 하면 되겠다.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사의 품격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이제 막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막 노트를 막 적었다 폈다 하면서 야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뭐 이런 작은 부간에 넣어갖고 뭐 노트북이라고 말해라 막 장난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90년대나 이런 쪽에 이제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그걸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도 워낙 창의적인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지만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막 어디서 얻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전 항상 그래요. 산책하세요, 산책. 산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사거리에 어떤 옷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옷집이 사라지고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편의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편의점이 들어오려면 어쨌든 막 공사 중일 때 이제 뭔가 뭐 편의점 오픈해갖고 뭐 이렇게 현수막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긴 현수막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문고리를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 모양으로 이렇게 C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디 인천에 어디 편의점 CU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CU를 갔다 왔는데 이 그 손잡이가 이렇게 당겨야 열리는데 계속 제가 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뭐지 해갖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서 그 손잡이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손잡이랑 되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저기 제 생각엔 어머니 저기 제 생각에는 CU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봐도 고리가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CU일 가능성이 크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편의점이 없거든요. 이제 뭐 한 블럭이나 두 블럭은 가야 이제 편의점이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한 몇 달 지났어요.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지나가는데 CU가 생긴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냥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나의 사소한 일상들이나 뭔가 경험한 것들을 기억을 한 거잖아요. 기억을 하면서 이거를 맞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야 대박이다 우리 아들 이런 것도 잘 맞추네 막 이러면서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창의력은 가만히 앉아서 나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한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저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저는 그냥 핸드폰 들고 그냥 이어폰 듣고 집에서 나가요. 굳이 막 집에서 아이디어 짜려고 머리 안 짜요. 그리고 막 생각나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멈춰서 적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메모장에다 적고 그래서 저는 메모가 좀 많아요. 메모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메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기억하게 하고 이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제 좀 빌드업 시키고 좀 더 이렇게 스킬업 할 수 있을지 계속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걸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자원을 끌어와야지? 이거 하려면 어떤 도구를 해야 되고 어떤 얼마가 필요하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산책을 하고 마치고 들어왔을 때쯤 그게 좀 약간 픽스가 되거든요. 조금 정해져요. 그러면 그거를 좀 약간 기획서처럼 조금 써요. 그거를 이제 AI한테 집어넣고 이제 그 노트북 LM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팟캐스트들이 연구를 해주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듣고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낸 거죠. 정의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전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고 휴대폰 메모장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메모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요. 메모 어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아서 적으시면 되고 뭐 노트에다 적으셔도 되고 막 일단 책에다도 막 적어요. 저는 일단 책에다도 적고 막 달력에다도 적고 막 그래요. 아이디어가 저는 내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거를 하고 저는 산책을 많이 한다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꿀팁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는 경험이 좀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경험이 중요하죠. 이제 너가 어느 대학을 나왔어? 어느 전공을 했어? 어떤 뭐 해외 연수 어디 갔다 왔어? 이런 것보다 너가 이 안에서 어떤 걸 경험했어? 뭐 어떤 역경이 있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 뭐 어떤 솔루션을 개발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왜 당신의 그 회사의 직무와 좀 적합한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 지금 취업 시장이 있어서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석박사 나오고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어요. 근데 이거 있죠. 이 역경을 나는 어떤 걸 활용해서 깨봤다. 그래요. 이 문제는 내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 문제를 겪고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내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게 조금 더 솔루션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나의 솔루션이 있어요. 내 솔루션은 뭐 이런 뭐 성분과 이런 뭐 물건을 활용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뭐 몇 명 사람들한테 해봤더니 뭐 요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지금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기업에서는 아직도 학점, 토익을 잘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해요. 근데 물론 이게 지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이제 이 제가 AI를 빼놓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AI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내가 AI를 활용해서 이런 역경들을 이겨내고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제공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더 취업 시장에서는 조금 더 쓸모가 있다는 거죠. 쓸모가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왜냐면 지금 쓸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지금 당장 쓸모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봤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저는 요걸 제일 말씀드려요.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겪었는데 이거를 나도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들을 내가 해봤다.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미래 인재상에 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기업이나 이제 너무 좋은 기업들 많죠. 근데 그 해외에 조금 이게 창의적인 기업이나 조금 그런 기업들을 조금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이런 인재들을 조금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뽑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요. 당연히 매출도 늘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학력이랑 상관이 없어야 돼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토익을 잘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익도 이제 영어 관련한 이제 그 평가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영어랑 프리토킹을 해서 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면접 때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시대가 변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우리가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 인턴 있어요. 제가 배우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니어가 이제 대기업의 패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고령 인턴으로 일을 하는, 이제 젊은 CEO 옆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 저는 이거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서 인터뷰 영상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는 페이퍼로 주로 다 면접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영상으로 하게 되면 그 페이퍼에서 느끼지 못했던, 저는 더 깊은 내막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시대에 발맞춰 변해가는 그런 취업시장과 이제 자본시장이 사회가 되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조금 오늘 강점부터 해서 쓸모, 그리고 이제 그 AI 관련한, AI가 못하는 것들, 창의력, 그리고 창의력의 그런 그 창의력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창의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워낙 많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창의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창의력을 기록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학벌이나 학점, 토익을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좀 더 창의적으로 이렇게 취업 시장을 유동적으로 바라보는, 저는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조금 심층적인 내용 다뤘고요. 이제 앞으로 생각이라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과 많이 만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공유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제 채널의 영상과 이제 그 게시판에 가보시면 이제 그 게시물들이 다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고 프로젝트나 서비스에 관심 있으시면 이제 메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